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잡음이 많았던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부처 3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장관 여러 명을 동시에 바꾸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은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35년간 군에 복무한 삼성 장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중심인 이종섭 초대 국방장관이 물러나는 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1년 4개월쯤 장관직을 했다면서 문책성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사인하고도 보류하라고 말할 수 있고 법조계에서도 과실치사는 이례적으로 본다며 이 장관이 수사보고서 서명을 번복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로 국방장관 손발을 묶기 전에 서둘러 수장을 교체해 안보 공백을 막는다는 게 용산의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 미사일 도발과 북러 정상회담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윤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의 사표를 당장은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늘 개각 1순위로 꼽혔던 문화체육관광부와 폐지 방침이 정해진 여성가족부도 교체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특보와 김행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그것 역시 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두 사람은 MB정부와 박근혜 청와대에서 일했던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전문성과 역량이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교육부와 통일부, 산업부 장관을 차례로 원포인트 교체한 데 이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만에 4번째이자 첫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쇼는 안 한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가까이는 국회 국정감사부터 멀리 내년 4월 총선까지 새 얼굴로 분위기 쇄신에 나선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존속 기간 동안 철저하게 다시 재정비하고 또 이것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어떤 자기가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치적 모든 공세를 막아낼 예정입니다. 분명하게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 숨김없이 소상히 설명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설립한 회사와 관련해서 백지 신탁과 배우자 급여 등 각종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짜 뉴스가 도를 넘었다고 반박하면서 인사청문회 전까지 출근길 인터뷰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정보통신업체 소셜뉴스를 공동 창업하고 이듬해 인터넷 언론사 위키트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맡게 된 2013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회사 지분은 공직자윤리법상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 주식은 모두 공동 창업자에게 팔았는데 배우자 보유분은 신우이에게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 측이 나중에 다시 회사 지분을 사들이면서 공직에 있는 동안만 잠시 맡겨뒀다 찾아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무렵 주주들의 요청으로 회사를 다시 인수하게 됐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관계자가 아닌 신우이에게 지분을 넘긴 건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주식의 수도 아니었었고요. 제가 오늘 당시의 회사 실적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우이가 얘기했습니다.
30년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떠안아 주겠다. 그러나 자신과 상관없는 회사가 됐다던 기존 해명은 어긋났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위키트리의 정부 광고 수주 건수가 6배 증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뉴스 소비 문화가 변화한 영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2016년부터 다시 운영사 임원을 지내고 수천만 원 급여를 받은 점은 의혹을 키웠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와 현금 지출이 최근 5년간 0원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단순한 신고 누락이라며 신용카드 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연말 소득 공제 신고 시에 소득 공제가 누락되었을 뿐입니다. 일단 삼성카드 하나만 급하게 뽑아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등 각종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박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며 인사청문회 전까지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라도 아이를 낳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출생이 어떻든 아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뜻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후보자가 설립하고 운영해온 위키트리 기사를 보면 여성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김행 후보자는 자신이 세운 위키트리에서 낙태 관련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김 후보자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아이를 낳아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주는데 우리는 그런 관용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따돌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서 코피노들도 그 마을에서 성장할 때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그 마을의 일원으로 그냥 커가야 한다는. 하지만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상황을 가정한 발언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뭐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라고 할까요?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저는 어떻게 쓰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 성폭행을 당해도 아이를 낳으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점은 아이를 낳았을 때로 이런 위기 임산부나 위기 출생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 전에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다른 대담에서는 양성평등 사회의 필요성과 함께 여성 권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성을 조신함이나 출산 경험 등에 묶는 차별적 시각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러면서도 위키트리 운영 시절 자신의 바이라인으로 여성은 예뻐야 한다거나 여자는 돈과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거리라는 등 여성 차별적 글을 올려 조회수를 높이려 한 데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이와 함께 장관 후보로서의 일정에 위키트리 법인차를 이용하거나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그림 7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난데없이 주식 파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이 될 때 보유 주식을 백지 신탁하지 않고 신우에게 넘긴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후보자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백지 신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는데 맞는 말인지 부장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소셜뉴스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4년 뒤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직무 관련성 때문에 지분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처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먼저 매각을 보겠습니다. 매수자를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회사가 어려웠다는 후보자의 주장대로 비상장 주식을
직접 하는 게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지신탁은 다릅니다. 백지신탁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처분을 맡기는 제도로 대상 주식을 어떻게 매각하고 운영할지는 전적으로 신탁받은 회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김행 후보자는 당시 백지신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주식은 공동창업자에게 팔고 남편의 지분은 신우이에게 팔았는데 주식을 가족에게 잠시 맡겨두려는 의도 아니었나 하는 뜻에서 주식 파킹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라면서도 주식을 팔기 어려웠던 이유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자분이 그 회사 공개를 보고 또 주식을 사고 싶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적자와 부채의 늪에 빠져 있었던 만큼 매수자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백지신탁은 애초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우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분을 떠안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김 후보자가 주식 매각이 아닌 백지신탁을 선택했다면 매수자를 찾는 건 수탁기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가족이 손해를 감수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 안에서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친한 가족분들 한테 맡기고 다시 받고 이런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심이 되죠.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도 백지신탁에서는 주식 매수자를 본인이 찾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찾는 거라며 후보자가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혹시 매각이 어려운 주식은 금융기관이 백지신탁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를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물었더니 수탁하기만 해도 수수료 수익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신탁을 하고자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만약 이제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신탁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후보자가 백지신탁 제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YTN 질문에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거라고만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요. 제가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건에 제가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아니라고 입증을 하겠습니까? 입증하셔야죠. 아니 제가 후보자님이 하셔야죠. 저를 형사범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지금 그러면 아니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갑시다.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10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에 단행한 3개 부처 개각 인사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 논란을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임명 강행 가능성이 커서 이번 주 국정감사 맞물려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3개 부처 장관을 동시에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임명을 제가해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뿐인데 상황은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지난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거센 공방이 오간 끝에 저를 형사범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지금 그러면 아니 김행 후보자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집단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단독으로 재개하려 했지만 역시나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시점은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게 돼 있습니다. 20일은 이미 지났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 때처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끝난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에서 절차가 일단 마무리되는 걸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처럼 경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재송부 요청 등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부의 인사가 망사이고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새로운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포기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다음 달 열리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와 김 후보자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 만큼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건의를 수용해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결국 김행 후보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누가 돼 죄송하다면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결론이 결국 자진 사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입장문을 냈는데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길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돼 죄송하다며 이 사퇴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를 운영했으며 불법은 저지른 적은 결코 없고 따라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침에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대통령실에 건의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고 윤 대통령에게 이런 여당의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의 건의를 수용했다면서 어떤 방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에게 직접 사퇴를 권고하거나 임명 절차를 밟지 않는 방식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상황이 전해지자 김 후보자가 결국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데다 인사청문회 퇴장 논란으로 김행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자 임명 입장에서 선회해 국회 상황과 여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는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민심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안팎에서 분출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정부가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치러진 만큼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선거 결과를 뼈아프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큰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